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 이수연입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읽어가고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를 통해서 책을 떠듬떠듬 읽어서 2.0 정도 되면 실제로 레벨이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렉사일이 비하를 탈출해서 0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기쁘시죠? 이 레벨 때에서 아이들이 리더스를 읽어가는데, 보통 기초 리더스를 잘 읽어왔던 친구라면 2점대, 1점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점대 리더스를 읽어갈 때 무리 없이 북퀴즈의 정답률이 70에서 80% 이상으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 리더스로 천천히 단어의 읽는 법, 문장의 읽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스스로 읽기 시작하면서 리더스를 읽어가실 때 아이가 잘 읽다가 유독 정답률이 낮은 책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왜 이 책들의 정답률이 낮을까라는 의문도 가졌고, 아이들이 좀 집중하지 못해서 읽은 게 아닐까라고 했지만, 빅데이터 결과로 전체 학생들이 읽은 정답률을 보니 대부분의 책들이 80% 이상의 평균 점수를 갖고 있는데 유독 70%의 정답률을 갖고 있는 책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2점대 미만 그리고 2점대까지 책을 3권 정도 소개해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책을 읽어갈 때 1점대에서 큰 소리로 2번 읽고 그리고 북퀴즈를 풀게 되죠. 그러면 기초 리더스에서 나왔던 한 2000여 개의 단어를 아이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은 잘 읽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워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파닉스의 원리에 따라서 K단계 정도 되는 친구들부터는 책을 잘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정답률이 떨어지는 책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은 레벨이 1.4 정도 되고 워드 카운트가 300 정도 되는 픽처북입니다. 또 이 책은 1.9 정도 되는 픽처북이에요. 두 가지 책을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책 모두 정답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70%대의 정답률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어려울까요? 아이들한테. 대부분 아이들이 틀렸다는 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그쵸? 예. 이유가 있습니다. 레벨은 1점대고 렉사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렉사일의 레벨이 AT 420 렉사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렉사일이 480 정도 되는 렉사일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렉사일이 상당히 높죠? 그 렉사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리딩을 할 때 우리 아이가 레벨이 1점대 후반인데 넥사일 지수에서 250 이상 또는 300 이상의 책을 읽게 되면 거기에는 아이가 기초 리더스에서 배운 2000여 개의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요, 미국의 프리-K, K, G1 정도의 레벨을 올라가면서 GRL 레벨로 기준을 잡아보면 넥사일이 한 200에서 300 정도까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 마치면 그 정도까지 읽어갈 수 있는 레벨 지수로 보입니다. 그런데 책을 쓰다 보면, 작가분들이 책을 픽처북을 쓰다 보면 거기에 꼭 넥사일 레벨이 낮게 아이들을 위해서 맞춰야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진 않으시죠. 특히 픽처북은요. 리더스는 레벨러라는 직종의 전문 교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리더스를 만드는데, 만약에 레벨이 낮은 레벨의 리더스를 만드는데 단어가 수준이 높은 게 들어가면 다른 단어로 계속 교체를 해달라고 작가분에게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픽처북은 다르죠. 픽처북은 대부분 작가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아이 수준에 맞추지만 정확하게 그 레벨을 가이드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1학년 정도, 1.9니까 1학년 정도 아이들이 보기에 내용은 괜찮지만, 그런데 뭐예요? 단어는 어려운 거죠. 보통 지금 사과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뭐 가을에 대한 영어로도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그 행동이나 뭔가 새들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1점대 친구들이 이런 단어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책은 트럭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AD라고 붙여 있었잖아요. AD 42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어른이 읽어줘야 된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일상에 전혀 이렇게 접해보지 못한 환경의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른이 읽어주면서 그 단어의 뜻을 인지하게 하고,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읽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한 얼리 챕터북 정도까지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나 아니면 소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레벨에서도 그러기 마련인데요. 그때는 아이가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기 때문에 유추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낮은 레벨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왔고 정답률이 계속 좋던 아이가 갑자기 정답률이 낮아지면 어머니께서 책을 한번 보시고 아이하고 함께 읽어보시고, 아이가 모르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아이한테 소재를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단어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1점대 책만 그런 게 아니라 2점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누피 다 알고 계시죠? 스누피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책은 스누피가 무얼 하는 걸까요? 보시면 야구 글러브를 끼고 있죠. 맞아요. 야구책입니다. 야구놀이를 하는 책을 소개한 건데, 다른 스누피 리더스는 아이들이 정말 잘 읽어갑니다. 왜냐하면 찰리 브라운의 행동 반경, 아이들이 노는 그 행동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초 리더스에서도 익혔고, 그리고 1점대, 2점대 리더스를 읽어가면서 픽처북을 읽어가면서 많은 단어를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2점대 후반에 이런 리더스는 잘 읽어가죠. 그런데 이 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구 소재의 단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도 야구를 정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경우를 빼고는 야구에 대한 용어를 익히기는 쉽지 않죠. 특히 농구도 마찬가지고요. 스포츠 용어들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풋볼이라던가 우리가 하지 않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그 용어를 익히기가 어렵죠. 또 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더스나 책은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잘 시리즈를 읽었는데 어느 책 한 권만 정답률이 떨어졌을 때 너 집중 안 했니? 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소재를 한번 보세요. 리더스 같은 경우는 금방 소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은 어머니께서 함께 사전을 찾으면서 읽어보시거나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단하게 룰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야구나 또 특히 농구는 미국에서 저변화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가진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이 높은 친구들도 야구책이나 농구책은 매우 어려워합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그 규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책을 읽도록 하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이 홈스쿨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퍼플 아카데미는 홈스쿨 과정이고, 홈스쿨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이에게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가 지금 몰랐을 때, 뭔가 어려워했을 때 왜 모르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서 구멍이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오늘도 즐겁게 아이하고 함께 리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